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채널K 뉴스 브리핑입니다. 인종차별 발언을 한 버겐 아카데미 교사가 교직에서 물러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저지 리치필드 H마트 매장 앞에서 버겐 아카데미 교사의 인종차별 발언에 항의하는 서명운동이 펼쳐진 바 있습니다. 서명운동은 최근 버겐 아카데미 학교장에게 항의 서한을 보냈던 브라이언 전군 등 10명의 한인 학생들과 박은림 뉴저지 한인 회장이 동참해 이번 인종차별 사태를 한인사회에 알렸습니다. 또 학부모들은 온라인 청원 웹사이트에 우려를 밝히고 학군 교육감과 학교장에게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결과 한인들은 1,5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학군교육위원회에 전달했으며 인종차별 교사의 처벌을 촉구하고 카운티장도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저녁 열린 버겐 카운티 테크니컬 스쿨 학군교육위원회 회의. 학생과 학부모, 지역 정치인, 단체장 등 100여 명의 한인이 참석해 버겐 아카데미 교사의 인종차별 발언 사태를 규탄하고 이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위원회에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발언에 나선 버겐 카운티 테크니컬 스쿨 브라이언 전 군은 이 교사가 한인 학생들을 향해 차별적인 발언을 수차례나 반복했음에도 HIV 방지 규정을 적용해 엄중 처벌하지 않은 이유를 묻고 이번 사태에 항의하는 한인 1,500명의 서명을 교육위원회 측에 전달했습니다. 근데 이 스페니쉬 선생님은 HIV 법을 깨가지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고 이 법을 통해 어떻게 이런 문제를 미래에 어떻게 다시 고칠 수 있나 얘기를 했습니다. 버겐 카운티 테크니컬 스쿨 학군 교육위원회는 오늘 공개 사안을 통해 이번 사태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을 한인 사회에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해당 교사는 교직 일선에서 물러나 리서치 업무로 보직을 변경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제임스 테데스코 버겐 카운티장과 면담을 가진 박은림 뉴저지 한인 회장은 카운티장으로부터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확답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한인 전체 커뮤니티가 또 일어나고 하니까 학교 측에서도 빨리 또 조치를 한 것 같지만 아직까지 저희가 확실하게 해두고 넘어갈 그런 건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학교에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한편 연방교육국 산하 인권국은 지난 12일 뉴욕 한인 학부모협회가 보낸 진정서에 답변하며 공식 조사를 착수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인권국은 인종이나 성, 장애 등 국민의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기구로 이번 인종차별 사태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진상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세제 개편안 단일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오바마 케어 가입은 의무가 아니고 선택이 될 전망입니다. 최근 상하원을 통과한 세제 개편안은 각기 내용이 크게 달라 연방 상하원 공화당이 단일안으로 마련했습니다. 단일안은 오바마 케어 가입 의무와 폐지 조항을 담았으며 현행 35%인 법인세 최고 세율은 21%로 낮췄습니다. 원안의 20%보다 1%포인트 높은 것입니다. 하지만 도입 시기를 놓고는 하원은 내년부터, 상원은 2019년부터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단일안 표결에 앞서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또 개인소득 최고세율은 현 39%에서 3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모기지 이자 공제는 현재 100만 달러까지 해서 75만 달러로 줄어듭니다. 하원안 50만 달러보다는 높은 것이지만 현행을 유지했던 상원안보다는 25만 달러가 줄어든 것입니다. 주정부에 납부하는 소득세나 판매세 또는 재산세에 대한 공제는 10,000달러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납세자는 항목 2개 중 하나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단일안이 공개되면 상원은 이르면 19일 이 합의안을 본회의 표결에 붙여 크리스마스 전까지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저소득층부터 중산층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케어 가입 의무화 조항이 폐지되면 2027년까지 1,300만 명이 무보험자로 전락할 수 있어 우려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최근 대대적인 이민 단속이 펼쳐져 한인 2명을 포함해 10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80% 이상이 범법 전과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닷새간 뉴저지주에서 펼쳐진 대대적인 이민 단속에서 한인 2명을 포함 모두 101명이 체포됐습니다. IC 국토안보 수사국 세관 국경 단속국의 공조로 이루어진 이번 단속은 주로 범법 이민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체포된 사람 중 88%는 범죄 이력이 있고 80%는 중범죄 전과자였습니다. 체포된 한국 국적자 1명도 코케인 유통 전과자로 알려졌습니다. 버겐 카운티에서 6명이 체포됐으며 허드슨 카운티에서는 15명이 체포됐습니다. 이들의 나이는 20세부터 71세까지 다양했습니다. 출신 국가별로는 도미니카 공화국 18명, 멕시코 15명, 온두라스 8명 등 중미 국가가 다수를 차지했고 아시아는 한국과 필리핀 각각 2명, 파키스탄 1명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범죄 이력이 있는 불체자 체포에 집중하고 있다는 IC 입장과 달리 경범죄 또는 범죄와 관련이 없는 단순 불체자 체포도 함께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민자 사회는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IC 단속관이 주 타운 법원까지 와서 불체자를 체포하면서 법원 출두를 꺼리는 불체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IC는 불체자 보호 도시들에서 불체자 정보를 이민 당국에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으로 가서 체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엘라바마주 상원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역전의 드라마를 쓰면서 승리했습니다. 민주당은 25년 만에 처음으로 엘라바마주에서 연방 상원 의석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치러진 엘라바마주 상원의원 보궐선거. 민주당 더그 존스 후보는 67만 1,151표를 획득해 65만 436표를 얻은 공화당의 로이 무어 후보를 이겼습니다. 이번 승리로 민주당은 엘라바마에서 25년 만에 상원 의석을 확보하게 되었고 공화당의 상원 의석은 51석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두 후보의 접전으로 인한 재검표 가능성도 있지만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력에도 상처가 났습니다. 트럼프는 미성년자 성추문에 휩싸인 무어 후보를 찍으라는 음성 메시지를 녹음하는 등 지원이 알려졌지만 패배로 인한 타격이 클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이번 선거의 패배는 내년 중간선거 전망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지난달 버지니아와 뉴저지 주지사 그리고 뉴욕시장 선거에서 완패했고 이번에 텃밭까지 무너져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이번 맨하탄 폭탄 테러 용의자가 범행 직전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에게는 테러 행위 지원과 테러 위협, 불법 무기 소지 등을 적용해 테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사건 현장인 지하 통로는 하루 만에 정상화됐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 맨해튼 테러 용의자 아카에드 울라가 범행 직전 페이스북에 트럼프, 당신은 당신의 나라를 보호하는데 실패했다는 메시지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울라는 또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폭발물을 제조했고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 세력 이슬람 국가로부터 영감을 받았다면서 IS를 위해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 경찰은 울라에 대해 테러 관련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적용된 테러 관련 혐의는 테러 행위 지원과 테러 위협, 불법 무기 소지 등입니다. 울라는 범행 동기와 관련 이라크와 시리아 등에서 미국의 IS 공습에 대한 보복 주장과 함께 크리스마스 포스터를 보고 지난해 12명이 희생된 베를린 크리스마스 테러가 떠올랐다는 진술 등을 경찰에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이 발생했던 포토 오소리티 타임스퀘어 지하 통로는 하루 만에 사람들의 통행을 허용, 정상화됐습니다. 한편 울라의 가족들은 미 이슬람 협의회를 통해 낸 성명에서 울라의 공격 행위는 물론 우리 가족들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주장들에 대해 가슴이 아프다고 밝혔습니다. 울라는 부모와 함께 뉴욕 브루클린에 거주해 왔으며 부인과 자녀는 방글라데시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헐리우드의 거물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의 성추문을 시작으로 미국 사회 각계각층이 성추문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뉴욕시 정부와 시의회가 자체 윤리 규정을 강화하는 조례안을 추진합니다.
지를 헬렌 로젠탈 마크레빈시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시 정부와 시의회가 성추행 관련 민원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정부 기관과 이들의 조달 사업체는 매 6개월마다 접수된 성추행 민원의 숫자와 피해 여부, 그리고 가해자에게 내려진 처분 등을 공개해야 합니다. 또 피해를 신고한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민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황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시정부는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기존 윤리 규정이 적절한지 조사하고 개선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외 보좌관 등 시의회 직원들의 성추행 의혹 조사도 강화해 현행 시의회 사무처에서 관리하던 것을 윤리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했습니다. 앞서 제임스 벤 브레이머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는 시정부의 기금 지원을 받은 기관이 성추행 문제를 소홀히 다룰 경우 5년간 지원을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타임지는 올해의 인물로 미투 운동으로 성폭력을 고발한 다수의 여성들을 선정했습니다. 현재 영주권 갱신 서류 작성은 온라인에서도 가능하지만 시민권 신청은 종이 서류를 보내야 했습니다. 이제 시민권 신청서 N400 양식도 온라인 접수가 가능해졌습니다. 11일 USCIS는 연방 이민 서비스국 홈페이지를 통해 앞으로 시민권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신청 서류를 작성해 증빙 자료를 첨부하고 수수료까지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이민 당국은 그간 모든 이민 서류 접수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전자 이민 통합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전자 이민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고 일부 이민 서류에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USCIS가 초기에 도입했던 I-140, I-765, I-821 등도 현재 온라인 접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시민권 신청을 온라인으로 하려는 영주권자는 이민권 웹사이트에 접속해 먼저 어카운트를 개설하고 다음 N400 양식을 작성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증빙 자료를 업로드할 수 있고 수수료 $725를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다 완성하지 못한 경우 저장이 가능하고 또는 삭제도 가능합니다. 또 신청 서류를 접수하기 전 먼저 Naturalization Eligibility 툴을 통해 자신의 신청 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 이민 서류는 시민권 신청서 외 영주권 갱신 신청서 I-92 온라인으로 접수 처리되고 있습니다. 또 이민국에 접수한 자신의 케이스 상태를 확인할 때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 포틀리 한인회가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새 회장과 이사장을 선출했습니다. 홍은주 신임 회장은 한인 커뮤니티 발전에 공헌한 선배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차세대에게 모범이 되는 한인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한샘 기자입니다. 뉴저지 포틀리 한인회가 홍은주 전 부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선출하고 새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어제 포틀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의 만장일치로 신임 회장에 선출된 홍은주 회장은 오늘의 포틀리 한인회가 있기까지 헌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며 후세들이 미국 사회와 조화를 이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후세들이 한인 주류 사회와 잘 조화를 이루면서 더욱 좋은 환경에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인회 회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신임 이사장에는 애슐리 육 이사를 선출했습니다. 애슐리 육 이사장은 그동안 이사로 한인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육 이사장은 한인회 이사진을 확대하고 포틀리 한인 상권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행사에 참석한 뉴욕 한인회 김민선 회장은 포틀리 한인회에 $1,000의 후원금을 전달하고 한인 사회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7번 전철의 정상화가 다시 지연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달 말 완성될 예정이었던 7번 전철의 신호 시스템 교체 작업이 또 지연돼 내년 봄쯤에야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MTA가 다시 밝혔습니다. 계속된 지연에 전철 이용객들의 불편이 지속되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이상으로 채널K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